공수처가 특히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굉장히 정의로운 수사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하는 과정부터 한번 봅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 5분의 4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5분의 4면 7명 중에 5분의 4면 6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6명이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법무부 장관이 한 명을 추천합니다.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한 사람이죠? 예.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장관을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임명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한 명은 여당 몫입니다. 즉 대통령 몫입니다. 법원행정처 처장 누가 임명하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죠. 그러므로 이 또한 대통령 몫입니다. 대한변협회장 중립을 표방할 수는 있겠지만 중립 같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여당 몫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국회 추천 4명이 있습니다. 이건 믿을만 할까요? 여야 각 2명씩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2명 하게 되면 여당에서 2명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2명 가지고 한국당과 기타 정당이 나눠 가집니다. 한국당 1명. 이 사람은 확실히 반대하겠죠. 나머지 1명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등이 나눠 가집니다. 그 중에 숫자가 많은 데가 어디죠? 바른미래당은 그 중에서도 소수죠. 그러므로 이 1명조차도 정의당 몫이 정의당 또는 좌파 성향의 정당 몫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7명 중에 6명을 다 대통령 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무조건 여당, 즉 대통령 추천이 과반수입니다. 거기서 공수처장을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합니다. 어떤 경우든 좌파 독재 가능성에서부터 멀어지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걸 꺼내놓고 마치 지금 언론에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나옵니다. 왜들 감출까요? 국민이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진짜 다 공개되었을 때도 국민이 찬성할까요? 특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말이죠. 나머지 다 기소권을 빼고 딱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 게 검찰한테 기소권을 안 넘기는 게 판사, 검사, 교무관급 이상 경찰입니다. 그중에 판사와 검사가 예를 들어서 현 정부를 턴다고 칩시다. 현 정부의 비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검사의 뒤를 공수처가 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검사가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에 일단 우리나라는 걸리는 순간 명예고 뭐고 업무고 뭐고 다 달아나 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판사의 경우 지금 성창호 판사가 어떤 지경이 됐는지 알죠? 김경수 1심에서 유죄 때리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성창호 판사는 지금 다른 건으로 얽어버렸습니다. 김경수한테 유죄 판결 때렸다고 판사를 얽어버리는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이 공정하게 집행되리라고 보십니까? 공수처 기소권은 어떤 경우라도 권력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정의가 아니죠. 예를 들어 그 판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 칩시다. 그동안 이 판사의 명예나 모든 것을 싹 달아나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가 됩니다. 그 외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정 신청을 할 권한, 사실상 모든 수사권을 다 줍니다. 그 외라고 하더라도
영장 청구권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건 기소권보다 더 무슨 거 아닙니까? 일단 사람 잡아 넣어버리면은 명예고 뭐고 무죄가 나올 때까지,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7개월, 28개월 동안 아직도 공석입니다. 임명을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감찰관은 아직도 임명되지 않고 있다. 28개월째 공석이다.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친인척 감시는 조국 민정수석이 하라고 합니다. 친인척 감시를 왜 조국이 합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부터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공수처가 어떤 모양이 될지 뻔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뻔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소선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대통령 손에 쥐어준다? 아예 베네수엘라식 독재를 하라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장이 국회의 입법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지금 사실상 이런 현상이 바로 공수처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현실화되면 원하는 입법 입맛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수사, 검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맛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판결이 권력의 입맛대로 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입법, 사법, 검찰, 경찰이 모두 깨끗하면 되지 않느냐. 사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울산시장 김기현이라고 있었습니다. 전 울산시장이죠. 이 사람 선거 때 돼가지고 선거 때 바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결국 김기현 씨는 낙선돼 버리고 선거에서 떨어져 버리고 공작 수사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애초에 없던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황운하라는 사람의 모략은 검찰의 근본 무혐의 결정에 의해서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한테 호락호락 안 넘어가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무죄와 무혐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김기현 시장은 시장직이 날아갔고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라는 도끼 조재룡의 헝칼, 장비의 장팔삼호 이런 걸 맡겼어야 되겠습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말합니다. 선거 테러다 이거는. 황운하 파면하고 배후를 밝혀달라. 본인이 아무리 깨끗해도 저런 식으로 털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모든 것이 끝난 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고 권력의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를 활용하면 청와대는 사실상 입법, 사법, 검찰, 경찰권, 3권 모두를 장악 가능합니다. 이대로 공수처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저들에게 쥐어줘야 합니까?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난국을 헤쳐가는 첫 번째 해법입니다. 자유한국당만 믿어서 될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모두가 이 진실을 알고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전쟁입니다. 태극기 한 번 더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떠들어봤자 거기서 떠들고 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이 저쪽 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모두 저쪽 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언론을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라고 적으로 돌려놓고 나서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트위터를 하루에 40개 이상씩 계속 쏘아댑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자유시간을 6시간, 7시간 확보해서 트위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겼습니다. 즉 트럼프 자신도 진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지금 이러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으로 해나간다면 이것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 엉터리 같은 짓을 알려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라는 것은 첫째,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둘째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정당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승복해야 하는 겁니다. 패자 역시 국민 또는 선거구민의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확보하지 않은 권력은 정당성 자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거 규칙은 정정당당해야 하며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해서도 안 되며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과정은 공명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거를 거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지더라도 부정선거만 아니라면 결과에 아름답게 승복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선거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구도대로 가면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지지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지금 빠지는 게 정상이고 투표로 만약 해버리면 저 지지율은 가짜라는 것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도 없지만 이럴 때는 추세선만 보아야 하는데 민주당은 차기 총선에서 이기기 힘든 구조입니다.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한 이기기 힘든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런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으로 어느 정도 국민을 속여서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김경수도 김경수 풀려나 버렸죠. 드루킹 저렇게 돼가지고 드루킹이 다시 풀려나와도 그런 작업을 또다시 하기는 힘이 들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안 된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쟤들이 민주당이나 좌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이해찬 이런 상황에서 100년 집권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방법은요?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진 사람들 표 있죠. 1등이 100표, 2등이 90표 났을 때 이 90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90표를 전국적으로 박박박박 다 긁어모으면 또 다른 당선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즉 4표를 긁어모아서 집권할 몇 사람 정도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국민이 아무리 정권을 심판해도 영구 집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획한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의 기준에서 사람은 보지도 않고 뽑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민주주의 수는 없죠.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엉터리 같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독일과 뉴질랜드를 꼽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상원에서 독일 연방 상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걸러주는 장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상원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는 단원제입니다. 국회를 한 번만 통과해보면 그걸로 맞든 그러든 옳든 아니든 끝입니다. 그것이 단원제 국가의 단점입니다. 뉴질랜드는 국가 총인구가 480만 명으로 그런 정치 시스템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상원이 없습니다. 단원제입니다. 여기서 딱 한 번만 통과되면 모든 게 끝나는 구조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들이 국회를 장악하면 그야말로 영구 독재, 영구 집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인구가 5,200만에서 5,500만 사이입니다. 뉴질랜드보다 10배가 넘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 1인 2표제를 활용하자. 그러면 개돼지를 더 속일 수 있을 거다. 유권자들의 성향은 어차피 대다수가 지지 후보나 정당이나 성향이 같으니까 대동소이하니까 속임을 끼기가 더 쉽죠. 어차피 호남은 1위, 2위 격차가 너무 커서 유의표 모아봤자 개들이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호남에서 2등표 모아봤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영남은 1위와 2위의 1등과 2등의 표차가 굉장히 근소합니다. 까치까치 이래 당신답니다. 예를 들어 1등이 100표, 2등이 90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영남에서만 보입니다. 호남에서는 안 보입니다. 정당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은 호남 수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남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영남의 2등 정당표만 모아도 좌파들의 영구 집권이 가능합니다. 또 있습니다. 정의당 얘들의 정당 득표율이 3위입니다. 어차피 뼛속까지 좌파인 민주당의 영원한 동지입니다. 같은 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같은 정당으로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얘들의 정당 득표율만 모아도 좌파 과반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설사 민주당 독단으로 안 될 때는 얘들 표까지 긁어모으면 된다는 계산이 쓰죠. 그래서 좌파 영구 집단의 안전막이 바로 안전판이 정의당입니다. 배신 정당이라 부르는 바른미래당 얘들도 협조했죠. 이번에. 바른미래당 계산은 짱구는 이렇습니다. 영남에서 그래 2등은 할 수 있을 거야. 2등 표만 잔뜩 모아도 국회의원 2-3명은 꼭으로 먹는다. 그래 찬성해 주자. 이놈들이 우파라고요. 프락치가 아니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좌파들의 영구 집권을 도와주는 참으로 나쁜 정당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이 그 인물을 보고 직접 선출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름 아시나요? 나이를 아나요? 성별을 아나요? 몇십 명 되는 사람들 얼굴을 아나요? 즉 선출받지 않은 권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히지 않은 권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숫자를 47석에서 75석으로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이번에 합의된 선거법에서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비례대표를 늘려버리고 지역구를 줄여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즉 이렇게 되면 선출받는 권력은 줄여버리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권력은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미국 국회의원 총수를 한국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미국 상하원 국회의원 의석 총수는 535명입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이니까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61만 7천 명입니다. 한국 인구수 약 5,200만 명을 여기에 대입하면 적정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84명입니다. 84명이면 미국과 똑같은 효율을 올리면서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보여줍니다. 미국이 이걸 실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이 작아서 또 숫자를 늘립니까?
미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숫자를 30명을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270도 많지만 330명보다는 낫잖아요.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권력을 더 늘리자고요? 더 늘린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정말로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내막을 다 알고는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기 전에는 동의했을는지 몰라도 다 알고 나서는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 게 국민 여론이고 자유한국당 당론이지만 여야 사당의 야합 안으로 하면 국회의원 숫자는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엄청나게 반발을 하지만 숫자가 딸립니다. 숫자 면에서 안 됩니다. 여야 사당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오늘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장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오호 통제입니다. 자유한국당만으로는 숫자에서 딸립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 태극기 들고 나가서 태극기 숫자 하나를 늘리면 그게 방법입니까? 집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 과시와 조직 단결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새를 과시해서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은 집회에서 노릴 수 있는 좋은 효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답이 됩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죠. 진짜 정답은 온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비록 언론이 우리 편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처럼 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이겼나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미국의 거의 모든 메이저 언론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돌리고 싸워서 페이스북 하나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 안에 답이 있습니다. 또는 이 컴퓨터 안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방법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태극기도 현재로는 힘듭니다. 바로 이 방송을 보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 사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저들의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얼마나 야바위인지 그 음모를 알려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신과 이 영상을 보시는 님과 국민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국민이 알면 민주당이든 야사당이든 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면 이깁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러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제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